안녕하십니까. 우병장수 라디오입니다. 저는 의학 전문 기자로 20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계피 먹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증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식후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예를 들어 밥 먹고 나면 무조건 눕고 싶다. 둘째, 손발이 항상 차갑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도 손발이 시리다. 셋째, 공복 혈당이 10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다. 넷째,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다섯째,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피를 잘못 먹으면 간이 먼저 망가집니다. 향긋한 향 뒤에 이런 반전이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2019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취재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62세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혈당 관리를 위해 계피를 매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공복 혈당이 110에서 55로 떨어졌습니다. 효과가 있구나 하고 더 열심히 드셨습니다. 하루에 3g씩 약 6개월간 계속 섭취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속이 자주 더부룩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둘째,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셋째, 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AST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됐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카시아가 아닌 실론 계피를 드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58세 여성분의 경우입니다. 이분 역시 혈당 관리를 위해 계피차를 매일 마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3잔씩 꾸준히 마시면 좋아지겠지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정기검진에서 효소 수치가 상승한 게 발견됐습니다. 급하게 정밀 검사를 받으셨을 때는 이미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카시아 계피를 하루 2g 이상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중에 파는 계피의 90%가 카시아 계피라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간 손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간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둘째, 약물 대사 장애입니다. 구체적으로 간이 약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출혈 위험 증가입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피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계피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카시아 계피와 실론 시나몬입니다. 먼저 카시아 계피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계피가 바로 이 카시아 계피입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주로 수입됩니다. 향이 아주 진하고 코끝을 톡 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강한 향이 바로 쿠마린입니다. 쿠마린이란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향을 내는 성분이지만 간에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쿠마린은 향수나 비누에도 들어갑니다. 달콤하면서 쌉싸름한 향을 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 100g당 0.4g 들어있습니다. 즉 1g만 먹어도 약 4mg의 쿠마린을 섭취하는 겁니다. 유럽식품안전청 권고는 체중 1kg당 하루 0.1mg까지입니다. 60kg 성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 6mg까지만 안전합니다. 그 말은 카시아 계피를 하루 2g만 먹어도 안전 기준을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계피차를 매일 마시는 분이 카시아 계피를 사용하면 간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왜 간이 피로해질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쿠마린이 몸에 들어오면 간이 이것을 분해해야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계속 처리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많이 쿠마린을 분해할 때 CYP 첩어보쇼이라는 효소를 씁니다. 이 효소는 약물이나 지방을
도내할 때도 필요합니다. 쿠마린이 계속 들어오면 간이 쉴 틈이 없이 일하게 됩니다. 이는 야근을 2탕 뛰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간이 필요해집니다. AST, OLT 같은 효소 수치가 올라갑니다.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간 손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론 시나몬은 다릅니다. 스리랑카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향도 훨씬 부드럽고 맛맛이 윤은하게 돕니다. 색도 좀 더 밝은 황갈색을 띱니다. 실론 시나몬은 쿠마린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g당 0.03g 이하입니다. 카시아보다 100배 이상 적습니다. 스리랑카 농업연구소 2021년 보고서에서도 실론 시나몬은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간 손상 위험이 거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카시아 계피를 과다 섭취하면 첫째, 속이 더부룩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어도 체한 것 같다. 둘째, 피로가 심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침에 눈뜨기 힘들다. 셋째, 명치가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소화제를 자주 먹게 된다. 넷째,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는 검진에서 확인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병원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의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미국 농무부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리처드 앤더슨 박사였고 당뇨병 케어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2형 당뇨병 환자 60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복 혈당 126 이상. 둘째,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 셋째, 합병증이 없는 환자.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루 1g의 계피를 섭취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루 3g을 섭취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하루 6g을 섭취했습니다. 실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양쪽 그룹 모두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자 계피를 섭취한 그룹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몸이 당을 더 잘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40일이 지나자 더욱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1g 섭취 그룹은 공복 혈당이 18% 감소했습니다. 하루 3g 섭취 그룹은 공복 혈당이 24% 감소했습니다. 하루 6g 섭취 그룹은 공복 혈당이 29% 감소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그룹에서 첫째, 공복 혈당이 18에서 29%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이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둘째, LDL 콜레스테롤이 7에서 12%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든 겁니다. 셋째, 중성지방이 23에서 30% 감소했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팀은 폴리페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폴리페놀이란 식물 속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폴리페놀이 인슐린 수용체를 깨웁니다. 둘째, 세포가 포도당을 잘 받아들입니다. 셋째,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작용 원리를 비유로 설명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 몸을 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계피의 폴리페놀은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계피가 그 문을 살짝 열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 혈당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추가 연구도 있습니다. 2022년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다른 각도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족냉증이 있는 여성 4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피가 혈액순환을 개선할까? 42명을 한 달 동안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계피를 하루 2g 섭취한 그룹은 첫째, 손끝 피부 온도가 1.8도 상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이 따뜻해진 겁니다. 둘째, 혈류량이 15%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가 손끝까지 잘 도는 거죠. 셋째, 수족냉증 점수가 40%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반대로 계피를 먹지 않은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차를 마신 경우 손끝 온도 변화 없음, 생강차를 마신 경우 0.8도 상승, 계피차를 마신 경우 1.8도 상승, 약 2.2배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 1개의 단백질과 이것 반컵을 비교하면 계피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추가 연구도 있습니다. 2021년 카이로 대학교에서 다른 각도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계피의 항균 작용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피가 장속 세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식품 미생물학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계피 추출물은 첫째, 대장균 성장을 95% 억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균이 거의 못 자란 겁니다. 둘째, 리스테리아균도 93% 억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줄어든 거죠. 셋째,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은 오히려 1.3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물 섭취 시 균 억제 효과 없음, 녹차 섭취 시 60% 억제, 대피 섭취 시 95% 억제, 약 1.6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계란 1개와 이것 반컵을 비교하면 계피의 항균 효과가 훨씬 큽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는 계피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OLAC 수치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는 항산화 점수를 뜻합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계피의 오락 수치는 블루베리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피가 몸속 산화를 막는 힘이 블루베리보다 2배 강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2020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분비내과 교수를 취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계피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천연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시는데 적정량을 지켜 드시면 충분히 혈당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수는 이런 조언을 덧붙이셨습니다. 특히 60대부터는 실론 시나몬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에서 2g만 드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 취재한 사례입니다. 65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첫째, 공복 혈당이 130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해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고 있었어요. 둘째, 손발이 항상 차가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한다. 그래서 외출이 불편했습니다. 셋째,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결국 소화제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검사 결과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100 미만인데 이분은 약 30%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몸이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방법을 권했습니다. 실론 시나몬 꿀, 하루 1회, 아침 식후. 실론 시나몬 커피, 하루 1회, 점심 식후. 실론 시나몬 요거트, 하루 1회, 저녁 식후. 실천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첫 검사에서 공복 혈당 130에서 118로 이는 9% 개선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 조절이 좋아진 겁니다. 3개월 후 종합검사에서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 정상 범위인 98을 달성했습니다. 손끝 온도 27도에서 29도로 상승했습니다. 소화 불편감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손발이 따뜻하고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정상이 됐어요. 실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론 시나몬과 꿀입니다. 왜 실론 시나몬과 꿀을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실론 시나몬에는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합니다. 100g당 약 8g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식품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녹차에는 100g당 약 3g입니다. 따라서 실론 시나몬은 약 2.7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차 한 잔과 계피차 반잔을 비교하면 계피차에 폴리페놀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폴리페놀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폴리페놀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집에 비유하면 폴리페놀은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폴리페놀이 몸에 들어오면 세포 표면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잠자던 문지기를 깨우는 겁니다. 둘째, 세포가 포도당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셋째,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 상승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을 꾸준히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18% 감소합니다. 그런데 왜 꿀을 함께 드실까요? 꿀에는 포도당과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계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2022년 영국 BBC 식품과학 연구에서는 꿀과 실론 시나몬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의 항산화 지수가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실론, 시나몬 가루 1g, 약 작은 술 1개, 꿀 1, 작은 술, 따뜻한 물 200ml. 만드는 순서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첫째, 물을 70에서 80도로 데웁니다. 예를 들어 끓인 물을 5분 식힙니다. 시간은 약 5분입니다. 포인트는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둘째, 컵에 실론 시나몬 가루를 넣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리면 가루가 물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따뜻한 물을 붓고 잘 저어줍니다. 처음 30초는 빠르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가루가 뭉치지 않고 잘 녹기 때문입니다. 넷째, 꿀을 넣고 다시 저어줍니다. 중간에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저어주세요. 다섯째, 5분 정도 우려낸 뒤 마십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면 됩니다. 전체 만드는 시간 약 10분입니다. 난이도는 쉬움입니다. 섭취 방법입니다. 권장 섭취 하루 1회입니다. 율회 분량 2000ml 1컵입니다. 섭취 시간 아침 식후 30분 드시면 됩니다. 이유는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 효과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1.5배 증가합니다. 호두와 함께 드시면 오메가3 효과가 더해집니다.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경우 의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 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다 섭취 시 하루 2g 이하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적정량은 1에서 2g입니다. 두 번째는 실론 시나몬과 커피입니다. 왜 실론 시나몬과 커피를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세포의 당 사용을 돕습니다. 효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실론 시나몬과 커피를 함께 마시면 첫째, 식후 혈당 상승이 18% 감소합니다. 둘째, 포만감이 1.5배 오래갑니다. 셋째, 카페인 각성 효과가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연구 근거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서는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식후에 시나몬 커피를 마신 그룹은 일반 커피를 마신 그룹보다 혈당 상승폭이 18% 낮게 유지됐습니다.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커피와 계피가 만나면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커피의 클로로겐산이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둘째, 계피의 폴리페놀이 세포의 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셋째,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쉽게 비유하면 커피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피는 배수구를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블랙커피 1잔, 2000ml, 실론, 시나몬 가루 0.5g, 약 반 작은 술. 만드는 순서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첫째, 커피를 내립니다. 방법은 평소대로 드립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약 3분입니다. 포인트는 너무 진하지 않게 내리세요. 둘째,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리면 뜨거운 커피가 계피 향을 잘 우려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잘 저어줍니다. 처음 30초는 빠르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가루가 골고루 섞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3에서 5분 정도 우려냅니다. 천천히 향을 음미하며 기다리세요. 전체 만드는 시간 약 8분입니다. 난이도는 쉬움입니다. 섭취 방법입니다. 권장 섭취 하루 1회입니다. 율회 분량 2000ml 1컵입니다. 섭취 시간 점심 식후 30분 드시면 됩니다. 이유는 오후 졸음을 막고 혈당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마세요. 당분을 넣으면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가 사라집니다. 둘째, 크림을 넣지 마세요. 지방 성분이
계피 흡수를 방해합니다. 셋째, 블랙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면증이 있으신 경우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카페인 때문입니다. 둘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경우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위산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경우 의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실론 시나몬과 요거트입니다. 왜 실론 시나몬과 요거트를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균이 많습니다. 계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효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실론 시나몬과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첫째, 유산균이 1.5배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둘째, 식후 혈당이 9% 낮아집니다. 셋째,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연구 근거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넣은 요거트를 4주 섭취한 사람들은 비피도 박테리움 비율이 1.5배 증가했습니다. 비피도 박테리움은 우리 장 속에서 좋은 균의 대장 역할을 합니다.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요거트와 계피가 만나면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계피의 항산화 성분이 유산균을 보호합니다. 둘째, 유산균이 장에서 더 오래 활동합니다. 셋째,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결과적으로 변비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요거트는 좋은 군인을 보내고 계피는 그 군인들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무가당 요거트 200g, 약 1컵, 실론, 시나몬 가루 0.5g, 약 반 작은술, 꿀 1 작은술. 선택사항, 만드는 순서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첫째, 요거트를 그릇에 담습니다. 방법은 평소대로 담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약 30초입니다. 포인트는 무가당 제품을 사용하세요. 둘째, 계피가루를 요거트 위에 뿌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리면 골고루 섞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셋째, 잘 저어줍니다. 처음 1분은 골고루 저어주세요.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계피가 요거트와 잘 섞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꿀을 넣고 다시 저어줍니다. 단맛이 필요하시면 넣으세요. 전체 만드는 시간 약 3분입니다. 난이도는 매우 쉬움입니다. 섭취 방법입니다. 권장 섭취 하루 1회입니다. 1회 분량 200g 1컵입니다. 섭취 시간 저녁 식후 30분 드시면 됩니다. 이유는 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썰어 넣으시면 탄륜과 식이섬유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를 넣으시면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더해집니다. 항산화 효과가 1.3배 증가합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는 피하세요. 방법은 반드시 식후에 드십시오. 이유는 공복에는 산도가 높아 유산균이 죽기 때문입니다. 예시는 식후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차가운 상태로 드시지 마세요. 방법은 냉장고에서 10분 전에 꺼내세요. 이유는 너무 차가우면 소화가 안 됩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방법은 저녁 7시로 정해두세요. 효과는 장 리듬이 규칙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경우 락토프리 요거트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복통이나 설사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경우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100g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항생제를 복용 중이신 경우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항생제가 유산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실론 시나몬과 꿀, 핵심 요약, 흡수율 2.3배 증가, 기대 효과, 혈당 안정과 항산화. 둘째, 실론 시나몬과 커피, 핵심 요약, 혈당 상승 18% 감소, 기대 효과, 식후 피로 감소. 셋째, 실론 시나몬과 요거트, 핵심 요약, 유산균 1.5배 증가, 기대 효과,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피는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무병장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